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일기 쓰기와 의견 표현 연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개인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새로운 어휘와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죠. 초보자라면 간단한 구조로 시작하세요. 짧고 규칙적인 문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공원에서 산책했다처럼 한 가지 활동을 주제로 삼아보세요. 중급 단계에서는 하루를 더 자세히 서술하면서 연결어와 감정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그리고 친구와 산책을 해서 즐거웠다처럼 연결어 그리고와 감정 표현, 즐거웠다를 연습해보세요. 고급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복잡한 감정을 담아보세요. 오늘은 뜻깊은 하루였다. 나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같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쓸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휘와 문법 연습을 위해 쓸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쓸지 정하세요. 새로운 단어나 문법을 하나씩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날씨, 음식, 대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쓰면 더욱 재미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집에 있었다처럼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익히면 매일 쉽게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엇 무엇 했다.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 했다처럼 기본 구조를 활용하세요. 기본 시제와 연결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추운 것 같다처럼 새로운 문법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기 시작을 돕는 질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 어떤 일을 했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등이 있습니다. 사전이나 번역기를 사용해 단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문법은 따로 정리해 두세요.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짧은 문장이 많다면 연결어를 사용해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세요. 주제별 도움 표현을 통해 일기 쓰기를 더욱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일기의 시작은 날씨를 적는 것으로 많이 시작되죠. 날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게요. 맑은 날씨. 햇빛이 따뜻하다. 날씨가 좋다. 하늘이 맑다. 흐린 날씨. 하늘이 어둡다. 구름이 많다. 우울하다.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다. 빗소리가 듣기 좋다. 비가 와서 기분이 차분하다. 이 표현들을 활용해 오늘의 날씨를 생생하게 묘사해 보세요. 다음은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적어보는 건 일기 쓰기의 중요한 부분이죠. 긍정적인 감정. 기쁘다. 설레다. 뿌듯하다. 행복하다. 부정적인 감정. 속상하다. 아쉽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이 표현들을 사용해 자신의 기분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활동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동사들입니다. 하루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적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기본적인 활동 동사. 갔다. 했다. 읽었다. 먹었다. 봤다. 공부했다. 운동했다. 쉬었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처럼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 일기 쓰기의 단계별 예시가 있습니다. 초급 단계. 2024년 11월 25일, 맑음.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나는 친구와 카페에 갔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가 정말 맛있었다. 집에 와서 책을 읽었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중급 단계. 2024년 11월 25일, 흐림. 오늘은 흐린 날씨였다. 아침에 학교에 갔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새로운 문법을 배웠다. 문법이 조금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오후에는 집에서 숙제를 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바빴지만 보람찼다. 내일은 쉬면서 영화를 보고 싶다. 고급 단계. 2024년 11월 25일, 흐림.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는 비 소리를 들으며 늦잠을 잤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다. 카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저녁에는 약간 우울했다. 비 때문인지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다음은 의견 표현 연습입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화 능력을 키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의견 쓰기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형식.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맛있고 건강하기 때문이다처럼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며 연습하세요. 중급자를 위한 논리적 구성. 나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와 같이 주제, 이유, 결론의 순서로 논리적으로 작성해보세요. 고급자를 위한 창의적 주제. 나는 기술 발전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 둘째로, 사람들 간의 연결을 돕는다 등과 같이 사회적, 철학적 주제를 탐구하며 깊이 있는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이번에는 의견 표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의견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해보세요. 두 번째 주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음식, 전통, 대중문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팀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팀워크의 장점이나 어려움을 한국어로 표현해보세요. 다음은 의견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연결어 표현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죠.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때문에, 이 연결어를 사용해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할 때, 또한, 게다가, 뿐만 아니라 등은 추가 정보를 더할 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다. 또한 건강에도 좋다. 대비를 나타낼 때. 하지만, 반면에,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하다. 하지만, 사용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 연결어들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의견 표현 예시를 살펴볼까요? 먼저 초급 단계 예시입니다.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맛있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치는 비타민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매일 김치를 먹고 싶다. 다음은 중급 단계 예시입니다.
나는 독서가 중요한 취미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고급 단계 예시입니다. 나는 기술 발전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빠른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기술은 사람들의 연결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술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추가 활동을 안내합니다. 일기나 의견을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과 억양을 연습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무엇처럼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서로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나누며 학습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일기 쓰기와 의견 표현은 한국어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